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전기기능사 필기, 전기 설비 파트, 적중 스피드 CBT 최신 기출 문답암기 그 마지막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링 리듀서의 용도는 바로 노가웃 직경이 금속관보다 큰 경우, 노가웃 직경과 금속관의 직경이 서로 다른 경우 직경을 줄여서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링 리듀서죠. 요 설명을 주고 그 명칭을 찾는 문제, 아니면 명칭을 주고 설명을 찾는 문제, 이렇게 바꿔서 출제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정확히 용어의 뜻만 알고 있으면 변형되는 문제 수준이 요 정도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맞출 수 있다. 링 리듀서는 노가웃 직경이 서로 접속하는 금속관보다 큰 경우 사용합니다. 지중 또는 수중에서 시설되는 금속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 부식 방지용 회로, 전기 부식 방지용 회로의 사용 전압이다. 직류 60V 이하로 사용합니다. 지중 또는 수중에 찍류기 전압 사용한다. 지중 또는 수중에 전기 부식 방지용 회로는 부식 방지 찍류기, 직류 60V 이하의 사용 전압을 씁니다. 직류 60, 찍류기. 피시테이프의 용도는, 피시테이프는 전선관에 전선을 넣을 때 사용해요. 피시테이프는 벽체나 전선관에 물고기가 헤엄쳐 들어가듯이 쭉 미끄러져 들어간다고 해서 피시테이프, 전선관을 전선에 넣을 때 사용합니다.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자 조건 있죠?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다. 매설 깊이는 1m 이상입니다. 지중전선로 직접 매설식 압력받을 우려 없다 하면 기본적으로 60cm, 0.6m 이상으로 하지만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다 하면 매설 깊이는 1m 이상으로 해야 된다. 건물의 모서리, 직각에서 가요 전선관을 박스에 연결할 때 필요한 접속기는 앵글 박스 커넥터죠. 직각도, 각도니까 앵글 박스 커넥터다. 가요 전선관을 박스에 연결할 때 박스 커넥터인데 모서리 직각으로 하니까 앵글 박스 커넥터입니다. 연피 케이블의 접속에 반드시 사용되는 테이프는 리노 테이프예요. 연피 케이블 접속 부드럽죠? 리노 테이프가 면 테이프 양면에 바니스 칠을 한 다음 건조시켜서 착 달라붙는 점착성은 좀 떨어져도 절연 및 내온성, 내유성이 있어서 말랑말랑 연피 케이블 접속에 사용된다. 리노 테이프입니다. 연피 케이블 접속. 아래 그림 기호가 나타내는 것은 스위치 열었다 닫았다, 뚜껑 덮었다, 뚜껑 열었다. 자 요렇게 손으로 뚜껑 닫고 뚜껑 연다. 수동 조작 접점입니다. 라면이 다 끓었나? 수동으로 스위치를 열었다 닫았다. 요 그림은 수동 조작 접점을 말한다. 수변전 설비의 고압 회로에 걸리는 전압을 표시하기 위해 전압계를 시설할 때 고압 회로와 전압계 사이에 시설하는 것은 바로 변화되는 전압을 표시하니까 표시한다. 계기용 전압을 표시한다. 변류기 아니고 변압기입니다. 계기용 변압기가 전압을 표시하기 위해 전압계를 시설할 때 고압 회로와 전압계 사이에 시설하는 거다. 전압 변압기지 변류기 아니고 전압을 표시하는 거니까 계기용이다. 계기용 변압기를 말합니다. 단선의 굵기가 6mm 이하인 전선을 직선 접속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접속법은 트위스트 접속이죠. 6mm 가는 전선 직선 접속 트위스트 접속입니다. 브리타니어 접속은 10mm 이상 단선 직선 접속 및 분기 접속에 사용하고 6제곱밀리미터 이하다. 단선의 직선 접속 분기 접속에는 트위스트 접속합니다. 자, 폭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 금속관 공사에서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에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의 배선에는 방폭형 부품 중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는가? 자, 분진 동그라미, 가요성 동그라미, 방폭형 동그라미. 문제 속에 답이 있죠? 분진 방폭형 플렉시블 피팅입니다. 쉬운 문제. 폭연성 분진 있는 곳에 존재하는 금속관 공사의 전동기 접속 부분에 가요성을 필요하니까 쉽게 구부릴 수 있는 플렉시블 피팅을 해야 되고요. 방폭형 부속품이라고 했으니까 분진 방폭형 플렉시블 피팅이다.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 일정한 장소의 열에 의해서 작동하는 화재 감지기는 바로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입니다. 연기로 감지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분포형으로 감지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정 장소, 어떤 일정 스팟에 열에 의해 작동하는 화재 감지기는 차동식 스팟형 감지기,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다.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열에 의해 작동하는 화재 감지기다. 차동식 스팟형 감지기입니다. 일정 장소 스팟. 폭발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 금속관 공사에 있어서 관상호 및 관과 박스, 기타 부속품이나 풀박스 또는 블라블라 몇 턱 이상 나사조임으로 접속해야 되는가? 5턱, 5턱 이상 나사조임. 자, 폭발성 분진 있다. 턱 나오면 5턱입니다. 폭발성 분진, 화약류, 분말 존재하는 곳 5턱 이상 나사조임한다. 저압 연접 인입선의 시설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연접 인입선 규정, 인입선에 분기되는 점에서 150m 아니고 100m죠? 100m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저압 연접 인입선은 인입선에 분기되는 점에서 100m를 넘지 않도록 할 것. 이렇게 돼야 됩니다. 150m 틀렸다. 일반적으로 인입선 접속점에서 인입구까지의 배선은 중도에 접속점을 두지 않도록 해야 되고 중간에 접속점 두지 않도록 하고 폭 5m를 넘는 도로 횡단하지 않도록 할 것 맞죠? 도로 횡단은 5m, 저압이니까 고압일 때는 6m입니다. 횡단보도 3m, 철도 통과 6.5m 요거까지. 그리고 옥내 통과에서는 안 된다. 저압 연접 인입선 시설 방법 맞고 인입선에 분기되는 점에서는 100m입니다. 요거 주의한다. 금속 덕트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 덕트의 철판 두께. 자, 철판 두께는 1.2mm죠. 1.2mm 이상이어야 된다. 금속 덕트 철판 두께 1.2mm. 한 두어 번 써보시면서 외우는 게 좋아요. 금속 덕트 철판 두께 1.2. 논이나 기타 지반이 약한 곳에 건조공사 시 전주에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것은 거기 논이라서 넘어질 것 같은데? 금가 시설해야지. 금가입니다. 논이나 기타 지반이 약해서 전주가 넘어질 것 같다. 금가 시설한다. 금가란 전주를 지지하는 콘크리트 블럭을 말해요. 60칸델라의 점광온으로부터 2m 거리에서 그 방향과 직각인면과 30도 기울어진 평면 위의 조도는 몇 럭스인가? 자, 뭘 물었죠? 조도 물었죠. 요 조도는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평균 광도 요 60을 거리 2m의 제곱 4로 나눈 다음에 그 방향과 직각인면과 기울어진 각도 요 30도의 코사인 값을 곱해서 구하는데요. 평균 광도 60칸델라를 4로 나눈 다음에 여기다가 코사인 30도 해준다. 자, 코사인 30도는 공학용 계산기를 가져가셨을 때 코사인 30도 찍으면 0.866 이렇게 나옵니다. 15 곱하기 0.866 계산해보면 12.99 약 13이 나옵니다. 이런 걸 숫자를 바꿔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외우는 게 좋다. 자, 60칸델라 2m 거리에서 30도 기울어진 평면에 조도는 13
13럭스다. 자, 다 지우고 한번 외울게요. 60칸델라의 정광원 2m 거리에 그 방향과 직각임면과 30도 기울어진 평면 위의 조도. 자, 13럭스 찾으십니다. 그래도 난 제대로 구할래 하는 사람은 요 조도 공식 거리 제곱분의 광도 곱하기 코사인 세타 요 공식 이용해서 구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문답안기입니다. 62, 30도, 13 찾는다. 합성수지관 공사의 특징 중 옳은 것은 합성수지관의 가장 큰 장점이 녹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부식성이다. 합성수지관 공사의 특징으로 열에 약하고 낮은 온도에 수축해서 얼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충격에도 약하다. 하지만 내부식성은 합성수지관 공사의 가장 큰 장점이다. 절연전선을 서로 접속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전선끼리 접속할 때는 와이어 커넥터나 슬리브, 압축 슬리브에 의해서는 접속하지만 요 커플링 접속은 전선 관끼리의 접속이죠. 전선과 전선관은 다릅니다. 전선 여러 가닥을 넣는 관이 전선관이죠. 커플링 접속은 전선관 접속, 스플릿 커플링이다. 가요 스플릿이죠. 가요관끼리 서로 상호 접속할 때 스플릿 커플링, 가금 콤비, 가요 전선관과 금속관을 상호 연결할 때 콤비네이션 커플링. 이렇게 관 상호 접속에 커플링 이용하지 전선 서로 접속할 때는 커넥터나 슬리브 이용합니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이 아닌 것은 목주, 철근, 콘크리트주, 철탑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맞지만 지선은 아니죠. 지선은 요 지지물을 다시 보강하는 게 지선이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속하진 않습니다. 지선은 전선을 직접 지지하지 않는다. 목주, 철근, 콘크리트주, 철탑 등은 전선을 직접 지지하는 가공전선로 지지물이지만 지선은 아닙니다. 지지물을 보강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220V 가공전선을 나란히 병가할 때 가공전선로 간의 이격거리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자, 병가라는 것이 전압이 다른 전력선을 동일한 지지물에 별개의 완금을 사용해서 이렇게 나란히 지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럴 때 이 가공전선로 간의 이격거리는 1.2m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압이 높은 전선로가 상부에 위치하게 된다. 가공전선을 병가할 때 가공선로 간의 이격거리는 1.2m, 위쪽이 고전압, 아래쪽이 전압이 낮은 전선을 병가합니다. 자, 애자사용공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애자사용공사 규정.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이면 전선과 조영제 간격은 2.5cm 이상이어야 되고요. 사용전압 400V 미만 시 전선 상호간 간격은 6cm 이상이어야 됩니다. 애자사용공사 400V 미만 시 전선과 조영제 간격은 2.5cm, 전선 상호간 간격은 6cm 이상이다. 요걸로만도 정답으로 많이 나와요. 꼭 암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용전압이 220V다. 그러면 400V 미만이기 때문에 전선과 조영제 간거리 2.5cm 이상이어야 되고요. 요것도 맞다. 하지만 전선을 조영제 옆면을 따라 붙일 경우 전선 지지점 간거리 3m 이하일 것, 요게 틀렸습니다. 자, 요 규정은 애자사용공사 시 조영제 옆면 또는 윗면을 따라 붙일 경우 윗면, 옆면 따라 붙일 경우 요게 키워드고요. 지지점 간거리 3m가 아니라 2m 이하일 것이다. 그래서 애자사용공사의 기술 기준을 정확히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전선 상호간 간격 6cm 이상, 전선과 조영제 사이의 이격거리 400V 미만인 경우 2.5cm 이상, 400V 이상이다 4.5cm 이상, 그리고 전선을 조영제 윗면 또는 옆면 따라 붙인다 3m 아니고 2m 이하로 합니다. 지지점 간거리. 자,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의 규격이 아닌 것은 자, 지난 시간에 암기하라고 했는데 암기하셨습니까? 자,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PF관 및 CD관 호칭은 14, 16, 22, 28, 42까지 꼭 암기하라고 했죠. 요 5개 14, 16, 22, 28 그리고 42지 50이 아니다. 간선에 접속하는 전동기의 전격 전류 합계가 50A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격 전류 합계 몇 배에 견디는 전선을 선정해야 되는가? 1.25배입니다. 전격 전류 합계가 50A 이하면 전선 선정할 때는 항상 1.25배를 고려한다. 만약에 50A라면 전선은 50에 1.25배, 62.5A를 견디는 전선으로 선정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반면에 전격 전류 합계가 50A를 초과했다. 그러면은 1.1배를 고려합니다. 전선은 1.1배를 고려해서 선정한다. 50A 초과일 때고요. 50A 이하일 때는 1.25배를 고려해서 선정합니다. 저압가공전선의 지지물이 목주인 경우, 나무로 된 목주인 경우 풍압 하중에 몇 배를 견디는 강도를 가져야 되는가? 자, 1.2배요. 저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목주인 경우에는 풍압 하중 1.2배, 풍압 하중에 1.2배를 견디는 강도를 가져야 된다. 220V 옥내 배선에서 백열 전구를 노출로 설치한다. 백열 전구를 노출 설치할 때 이렇게 전구를 끼워서 전선에 연결시키는 기구죠. 스위치가 있으면 소켓이라고 하고요. 스위치가 없으면 리셉터클이라고 합니다. 백열 전구를 노출로 설치할 때 전구를 끼우는 기구가 리셉터클이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한번 보면 절대 까먹지 않는다. 리셉터클. 금속덕트 공사에서 전광 표시장치, 출퇴 표시장치 등 제어 회로용 배선만을 공사할 때죠. 자, 요런 조건이 있을 때는 절연전선 단면적이 금속덕트의 50% 이하면 됩니다. 자, 요런 전광 표시 제외한다 하면 금속덕트 내 전선 단면적이 20% 이하면 되지만 전광 표시장치, 출퇴 표시장치 등 제어 회로용 배선만을 공사할 때로 이렇게 제한했을 경우에는 전선 단면적이 50% 이하면 됩니다. 주상 작업을 할 때 안전 허리띠용 로프는 허리 부분보다 위로 약 몇 도 정도 높게 걸어야 가장 안전한가? 바로 10도에서 15도 정도 높게 걸어야 가장 안전합니다. 전주를 타고 올라가서 작업하는 주상 작업을 할 때 안전 허리띠용 로프는 허리 부분보다 10에서 15도 높게 걸어야 가장 안전하다. 저압가공 인입선에 인입구에 사용하며 금속관공사에서 끝부분에 빗물 침입 방지 엔트런스 캡. 빗물 침입 방지에는 엔트런스 캡이죠. 말 그대로 저압가공 인입선의 입구 측 인입구에 사용한다. 엔트런스다. 빗물 침입 방지하는 캡이다. 엔트런스 캡입니다. 옥내 분전반 설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분전반에서 분규회로를 위한 배관의 상승 또는 하강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맞고요. 분전반에 넣는 금속재의 합 및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반드시 접지해야 됩니다. 맞다. 각 층마다 요 옥내 분전반은 하나 이상 설치하고 회로수가 6개 회로 이하인 경우에는 한 분전반으로 2개 층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회로수가 6개 이하인 경우 2개 층 담당할 수 있다. 5고요. 하지만 분전반에서 최종 부하까지의 거리는 40m 이내가 아니라 50m 이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치사하게 요거 바꿔서 나온다. 분전반에서 최종 부하까지 거리 40m 애매하죠? 50m 이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100m의 반. 옥내 분전반 설치 시 최종 부하까지 분전반은 50m
100m 거리 이내에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합성수지제 전선관의 호칭은 관굵기에 무엇으로 표시하는가? 관안짝이죠. 관안짝. 관굵기는 짝수인 안지름이다. 관안짝. 합성수지관 호칭은 짝수인 안지름으로 표시합니다. 관안. 철근 콘크리트주에 완금을 고정시키려면 어떤 밴드를 사용하는가? 바로 암밴드입니다. 철근 콘크리트주에 가로로 된 금속바, 요 완금 완철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요 동그란 전주를 감싸서 완금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위에서 보면 요런 형태의 밴드가 암밴드, 완금을 고정시킨다 해서 완금밴드라고 하고요. 요 암밴드 하나만 가지고 견고하게 지지할 수 없으니까 요 아래 금속 각재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덧대주는데요. 요게 각 암타이입니다. 암타이라 하고 요 암타이를 전주상에 고정하기 위해서 전주 둘레를 감싸서 볼트로 고정해주는 게 암타이 밴드예요.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주에 완금을 고정시킬 때는 직접적으로는 요 완금 밴드, 암밴드로 고정해주고 간접적으로는 요 암타이 밴드도 완금을 고정하는 지지 부속이 됩니다. 그래서 3회 1번 같은 문제에서는 완금 고정할 때 요 암밴드가 안 나오고 암타이 밴드가 나왔죠. 암타이 밴드가 실제로 기출된 지문이었어요. 그런데 암밴드가 있으면은 암밴드가 직접 지지하기 때문에 암밴드를 택해주면 된다. 암타이 밴드는 요 암타이를 지지하는 겁니다. 크게 봐서는 완금 고정에 쓰인다. 자, 또 하나 잘 나오는 문제가 주상 변압기를 전주에 고정시킬 때 변압기 고정에는 변압기를 매다니까 행거밴드를 쓰겠죠. 주상 변압기 고정에는 행거밴드 쓰고 완금 고정에는 암밴드를 쓴다. 전선 단면적 2.5제곱밀리미터 접지선 한 번을 포함한 전선 가닥수 6번을 동일 관내에 넣는 경우 이종 가요 전선관의 최소 굵기는 바로 24mm입니다. 자, 여기서 가요 전선관 도체 단면적 2.5일 때 전선 본수에 따른 전선관 굵기 택하는 도표. 전선 본수가 3번일 때 전선관 굵기 15mm였고요. 이번에는 전선 본수 6번일 때 전선관 굵기 24mm다. 6번일 때 24, 3번일 때 15. 자, 두 가지 외웠습니다. 문제 나올 때마다 암기하시면 된다. 전선 본수 3번일 때 15mm, 6번일 때 24mm입니다. 이종 가요 전선관. 지선의 시설에서 가공 전선로의 직선 부분이란 수평각도 몇 도까지인가? 바로 수평각도 5도까지를 직선 부분으로 봅니다. 지선시설에서 가공전선로의 직선 부분이란 수평각도 5도까지다. 접착력은 떨어지지만 절연성, 내온성, 내유성이 좋아서 연피 케이블 접속, 말랑말랑 연피 케이블 접속에 사용된다. 리노 테이프죠. 접착성 떨어지지만 절연성, 내온성, 내유성 우수하고 연피 케이블 접속에 사용된다. 리노 테이프입니다. 간선에서 분기하여 분기 과전류 차단기를 거쳐서 부하에 이르는 사이의 배선을 분기 과전류 차단기 거쳐 부하에 이른다. 분기회로를 뜻합니다. 간선에서 분기하여 과전류 차단기 거쳐 부하에 이른다. 그런 배선을 분기회로라고 합니다. 저압 옥내 간선으로부터 분기하는 곳에 설치해야 되는 것은 위에 나왔죠? 분기하는 곳에는 과전류 차단기 설치해요. 옥내 간선으로부터 분기하는 곳에 반드시 과전류 차단기 설치한 다음에 각 부하로 간다. 전등 한 개를 2개소에서 전멸하고자 할 때 필요한 3로 스위치는 최소 몇 개인가? 자, 전등 한 개를 2개소에서 전멸할 때는 3로 스위치 2개가 필요합니다. 전등 한 개를 2군데서 전멸한다. 전등 한 개를 2군데서 켜고 끈다. 3로 스위치 2개 필요합니다. 자, 그림의 전자계전기의 구조는 어떤 형의 계전기인가? 자, 전자계전기는 특정값 이상의 전기적 신호를 인식해서 다른 전기회로가 열리고 닫히는 개폐를 제어하는 기기를 말해요. 전기계전기는 요 접점의 물리적인 구조에 따라서 힌지형과 플런저형으로 나눠지는데 힌지형은 철심에 코일을 감은 전자석을 이용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점을 개폐시키는 계전기고 플런저형은 플런저가 피스톤과 비슷한 구조를 가졌어요. 접점부를 피스톤 운동 형식으로 플런저형 전자석으로 구동시켜서 접점을 개폐하는 계전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코일 감은 전자석 형태다. 요 그림에서는 코일 단자가 있죠? 그래서 코일 감은 전자석 형태, 힌지형 계전기를 뜻합니다. 접점을 어떻게 개폐시키는가? 코일 감은 전자석을 이용한다. 힌지형 계전기를 뜻해요. 피스톤 형태의 플런저형 전자석을 이용한다. 플런저형이고 코일 단자 이용한다. 힌지형입니다. 해안지방의 송전용 나전선에 가장 적당한 것은 해안지방이 키워드죠. 바닷바람에 섞인 염분 때문에 철선이나 알루미늄선은 부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염분에 상대적으로 강한 구리선, 똥선이 적당하다. 해안지방 똥선, 해안지방 동선, 해안지방의 송전용 나전선, 동선 찾으십시오. 참고로 온천지역에서는 동선보다 강심 알루미늄선이 적합합니다. 온천지역에서는 강심 알루미늄선, 해안지방에서는 똥선이 적당하다. 성냥 제조 공장의 공사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자, 셀성석의 성은 성냥 제조 공장이죠.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류 등 가연성 물질 제조 저장하는 곳에는 합금캐입니다.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 케이블공사가 적당하다. 금속 몰드 공사는 아닙니다. 셀성석의 합금캐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하향광속으로 직접 작업면에 직사하고 상부 방향으로 향한 빛이 청장과 상부벽을 부분 반사하여 작업면의 조도를 증가시키는 조명 방식은 바로 전반 확산 조명입니다. 하향광속을 직사하고 상부 방향으로 향한 빛은 천장과 상부벽을 부분 반사한다. 이런 식으로 작업면 조도를 증가시키는 조명 방식 전반 확산 조명이다. 자, 구형 모양으로 전체가 발광하게 되면 하향광속은 작업면에 직사시키고 상향하는 광속은 벽이나 천장 등에 반사되어서 반사광으로 작업면의 조도를 증가시키는 방식 전반 확산 조명 방식입니다. 비례 시스템에 접지도체가 접속된 경우 접지선의 굵기는 구리선의 경우 최소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자, 이것도 암기사항이죠. 비례 시스템에서 접지도체가 접속된 경우 접지선 굵기는 구리선의 경우 최소 16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구리선은 16mm, 반면에 철선은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돼요. 훨씬 단면적이 커야 된다. 비례 시스템에서 구리선을 접지선으로 해서 접지도체를 접속할 때 구리선은 16제곱밀리미터, 철선은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이상전 없이 대지로 방전시키는데 무리가 없다. 비례기 접지선 구리선의 경우 16제곱밀리미터 이상입니다. 전선의 공칭 단면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공칭 단면적이라는 것은 전선을 구성하는 연선이나 소선의 각 단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규격화해서 표시하는 방법으로 전선의 실제 단면적과는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선수와 소선의 단면적의 합으로 나타낸다. 맞고요.
단위는 제곱밀리미터로 표시한다. 연선의 굵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다 맞습니다. 하지만 전선의 실제 단면적과는 차이가 있다. 전선의 실제 단면적과 같다 하면 틀립니다. 공칭 단면적은 전선을 구성하는 연선 또는 소선수와 각 단면적의 합으로 나타내고 이를 규격화해서 표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전선의 실제 단면적과는 동일하지 않다. 저하복내 분기회로에서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분기점에서 몇 미터 이하에 시설해야 되는가? 바로 분기점에서 3m 이하에 시설해야 된다. 뭐를? 개폐기와 과전류 차단기. 저하복내 분기회로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 시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분기점에서 3m 이하에 시설해야 됩니다. 저하복내 전로에서 전동기의 전격 전류가 60A인 경우 전선의 허용 전류는 전선의 허용 전류 1.25배냐 1.1배냐죠. 뭐가 기준이었다? 50A가 기준입니다. 50A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배, 50A 이하인 경우에는 1.25배였다. 기준은 50A입니다. 따라서 60A는 50A보다 크니까 1.1배까지 허용되겠죠? 바로 허용 전류는 66A입니다. 전선의 허용 전류다. 저하복내 전로 전선의 허용 전류는 전격 전류 50A 기준으로 50A 초과했다. 전격 전류에 1.1까지 허용되고 전격 전류가 50A 이하다 했을 때는 전동기 전격 전류에 1.25배까지 허용됩니다. 옥내배선에서 주로 사용하는 직선 접속 및 분기 접속 방법으로 어떤 것을 사용하여 접속하는가? 자, 옥내배선에서 직선 및 분기 접속은 슬리브를 이용한 슬리브 접속을 주로 사용해요. 슬리브 접속이다. 옥내배선에서 주로 사용하는 직선 접속, 분기 접속 방법 슬리브 접속입니다. 동선 압착단자 와이어 커넥터, 꽂으면 커넥터 아니고 슬리브 접속 사용합니다. 옥내배선에서 직선 접속, 분기 접속, 슬리브 접속이다. 자, 금속전선광공사에서 사용되는 후광전선광 규격 아닌 것은 후광전선광 규격 16, 22, 28, 36, 42, 54 있죠. 자, 16, 22, 28, 36, 42, 50은 없습니다. 16, 28, 36 있고 42, 54 있어도 50은 없다. 자, 그리고 70, 82, 92, 104까지 있어요. 이렇게 총 10개다. 후광전선광 규격입니다. 쓰면서 외운다. 다음 중 금속전선광 부속품이 아닌 것은 자, 락너트, 로크너트, 노멀 밴드, 커플링 모두 금속전선광 부품으로 사용되지만 앵글 커넥터는 가요전선광 부품이죠. 각도를 줘서 구분이는 앵글 커넥터는 가요전선광공사에 사용되지 금속전선광 부속품 아닙니다. 앵글 커넥터. 금속관공사를 노출로 시공할 때 직각으로 구부러지는 곳 어떤 배선기구를 사용하는가? 유니버셜 엘보입니다. 금속관공사를 노출로 시공할 때 직각으로 구부러지는 곳에는 유니버셜 엘보 사용한다. 다음 보기 중에 금속관, 애자, 합성수지 및 케이블 공사 모두 가능한 특수장소를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일단 화약고 등 위험장소와 위험물 등이 존재하는 장소, 이런 화재 위험 있는 장소에서는 합성수지관 공사 할 수 없어요. 따라서 기역, 디귿은 안 되고 부식성 가스가 있는 곳, 불연성 먼지 많은 곳, 습기 많은 장소, 합금캐, 가요, 애자 할 때 금캐, 금속관과 케이블 공사 모두 가능하고 합성수지 공사는 폭발이나 화재 위험 있는 곳에서는 실시할 수 없다. 따라서 니은, 리을, 미음이 정답입니다. 자, 저압가공 인입선이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되는 경우 노면상 몇 미터 높이에서 설치돼야 되는가? 자, 저압, 고압 나뉘는데 저압가공 인입선에 횡단보도죠. 노면상 3m 높이에 설치돼야 됩니다. 저압, 고압 있을 때 횡단보도교 위에서는 저압은 3m, 고압은 3.5m, 도로 횡단이다. 저압은 5m, 고압은 6m죠. 그리고 철도 횡단에서는 둘 다 6.5m다. 자, 이렇게 나눠서 꼭 암기하고 계십니다. 저압가공 인입선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 노면상 3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된다. 자, 한 개의 전등을 두 곳에서 전멸할 수 있는 배선으로 옳은 것은 자, 아까 한 개의 전등 두 곳에서 전멸하려면 최소 3로 스위치 2개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3로 스위치는 요 빗금이 3개인 걸 말해요. 빗금 3개, 3로 스위치 2개가 설치된 1번이 정답입니다. 요건 3로고 4로 4로 2로 2로니까 3로 스위치 2개를 설치한 1번 그림을 찾으시면 된다. 한 개 전등을 두 곳에서 전멸하려면 3로 스위치 최소 2개가 필요합니다. 설계하 중 6.8kN 이하인 철근 콘크리트 전주의 길이가 7m인 지지물을 건조하는 경우 땅에 묻히는 깊이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전주 매설은 역시 15m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길이 15m 이하 설계하 중 6.8kN 이하 시 전주 길이의 6분의 1만 매설하면 되고 전주 길이가 1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 2.5m로 합니다. 여기서는 전주 길이가 7m니까 6분의 1 해주면 1.17m 나와요. 약 1.17m다. 따라서 1번이 정답입니다. 2m 정도 깊이에 묻는다. 여기에 2.5m 있다 그러면 헷갈릴 텐데 2.5m가 없죠? 6분의 1 해준다. 물체의 두께, 깊이, 안지름, 바깥지름 등을 모두 측정할 수 있다. 버니어 캘리퍼스죠. 아주 빈출 문제다. 우리에겐 땡큐인 문제. 버니어 캘리퍼스. 두께, 깊이, 안지름, 바깥지름 모두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코드 상호간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 상호간 접속하는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구 코드 상호, 코드 접속기죠. 코드 상호간, 캡타이어 케이블 상호간 접속하는 코드 접속기. 자, 가스 차단기에 사용되는 가스인 육불화 SF6의 성질이 아닌 것은 같은 압력에서 공기의 2.5에서 3.5배의 절연 내력이 있고 가스 압력 3에서 4kg 힘/per 제곱센티미터에서 절연 내력은 절연류 이상이다. 봤던 보기죠. 맞고 소호 능력은 공기보다 2.5배 정도 낮다. 틀렸고 100배 정도 높다고 했죠. 소호 능력이 좋은 육불화학입니다. 무색, 무치, 무해 가스다. 요건 맞겠고 틀린 것은 소호 능력이 공기보다 낮다 하면 안 되고 공기보다 100배 정도 소호 능력 좋다. 육불화학. 일반적으로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해야 할 곳은 과전류 차단기 하면 떠올라야 할 단어가 바로 분기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송전배선의 보호용, 인입선 등 분기선을 보호하는 곳이 과전류 차단기 설치해야 되는 곳입니다. 또한 과전류 차단기는 접다 접엔 과전류 차단기 설치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외웠었죠.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 저압가공 전로의 접지 측전선, 접지공사의 접지선, 접다 접엔 과전류 차단기 설치하지 않는다. 분기하는 곳에
분기선을 보호하는 곳에 설치한다. 과전류 차단기. 부식성 가스 등이 있는 장소에서 전기 설비를 시설하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부식성 가스 있는 장소 애자 사용 공사 가능한데요. 애자 사용 배선 시 주의사항입니다. 바로 DB 전선 눈에 띄네요. 사용하면 안 된다. 절연 전선을 사용해야 되지만 DB 전선 또는 OW 전선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애자 사용 배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는 노철 장소에 하나고 나전선을 부득이 사용하는 경우에 전선과 조형제와 거리 4.5cm 이상으로 한다. 전선의 절연물이 상해를 받는 장소는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바닥 위 2.5m 이상 높이에 시설한다. 맞아요. 애자 사용 배선 시에는 부식성 가스의 종류에 따라 DB 전선, OW 전선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셀룰러 덕트 공사 시 덕트 상호간 접속하는 것과 셀룰러 덕트 끝에 접속하는 부속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셀룰러 덕트 공사 규정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셀룰러 덕트 및 부속품은 다음 각호에 적합해야 된다. 셀룰러 덕트 및 부속품의 재료는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일 것. 셀룰러 덕트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 피봉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셀룰러 덕트 내면과 외면에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금 또는 도장을 한 것일 것. 셀룰러 덕트의 판 두께는 최대 폭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하고 또한 부속품의 판 두께는 1.6mm 이상일 것. 요런 규정이 있는데요. 보기를 하나하나 맞춰보면 알루미늄 판으로 특수 제작할 것. 자, 요런 말은 없었죠. 셀룰러 덕트 끝에 접속하는 부속품 알루미늄 판으로 특수 제작할 것. 요런 규정 없습니다. 그냥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일 것 돼 있고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요런 규정은 있다. 부속품의 판 두께는 1.6mm 이상일 것. 덕트 끝과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하지 않도록 매끈한 것일 것. 맞죠? 그리고 내면과 외면은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금 또는 도장한 것일 것. 요것도 규정이 있다. 자, 셀룰러 덕트 공사 시 덕트 끝부분 셀룰러 덕트 끝에 접속하는 부속품 알루미늄 판으로 특수 제작할 것 하면 X 하셔야 됩니다. 강판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것이면 된다. 특수 제작 X. 자, 이상입니다. 전기기능사 필기, 전기 설비 파트, 적중 스피드 CBT, 최신 기출 문답암기 마지막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00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